키워드를 통해 여러 가지 사회 문제 짚어보는 시간, 키워드 포착입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심희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쿠키뉴스의 심희철 기자입니다. 네, 오늘 어떤 키워드죠? 네, 오늘 제가 제시할 키워드는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입니다. 내용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근로자에게는 당연히 주어지는 연차 휴가. 하지만 그런 휴가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 50시간 이상을 일해도 주말에 근무를 해도 가산수당은 주어지지 않는데요. 근로자들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현실. 기획 취재팀에서 취재했습니다. 네, 영상 통해서 잘 봤습니다. 자,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말 그대로 근로자들을 위해서 기준을 정해놓은 법인데 거기에도 사각지대가 있군요. 정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이 근로기준법의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을 보장한 법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그 기준을 근거로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기준들이 정해져 있습니까? 네, 대략적인 부분을 알려드리면요. 일단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고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을 하지 못합니다. 또 일주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데요. 또 1년 동안 8일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5일의 연차 유급 휴가를 줘야 합니다. 여자와 소년의 경우에는 더욱더 특별하게 보호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기준에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있다는 건데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한 직장인의 상황을 예로 들어 알려드리겠습니다. 30대 직장인 정모 씨는요. 주 5일 근무가 아닌 6일 근무를 합니다. 네. 또 하루에 12시간씩 일하고 일요일에 나오는 날도 많습니다. 사장 지시에 따라서 매일 퇴근 시간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 직장 사장은 정 씨를 비롯한 동료들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놀랍게도 모든 것들이 합법입니다. 합법이라고요? 예. 근데 얼핏 듣기만 해도 이게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합법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가 않네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확실히? 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경영입니다. 직원에게 하루 12시간씩 근무를 강요하고 또 연장 근로수당도 주지 않지만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이 회사의 비밀은 바로 직원 4명만 근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는 상시 5명을 근로자로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 기준이 5명이 넘어야 되는군요. 그러면 5명 미만의 사람들이 근무하는 회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5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따라서 일부 규정만 적용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에 일괄적으로 법을 적용할 경우에 영세 사업장은 경영 악화를 피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수용한 결과입니다. 대통령령에 따라 일부 규정만 적용을 받도록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들입니까? 네, 대통령령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조건 위반으로 근로계약이 해제됐을 경우에 귀향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제19조 제2항, 또 정당하지 않은 해고를 제한한 제23조 제1항, 해고 사유 서면 통지를 규정한 제27조, 휴업수당 지급을 명시한 제46조, 법정 근로시간과 연장 근로시간을 정한 제50조와 제53조, 가산임금과 연차유급 휴가 조항이 있는 제56조와 제60조 등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부분들이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해당되는 사항들인데 그 하나하나 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물어보고 싶은 건 법정 근로시간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거죠? 예. 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 또 1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합니다. 연장 근로를 할 경우에는 통상임금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하도록 정해 두었고요. 그러나 영세 사업장은 무제한 연장 근로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또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 초과 근로를 하더라도 가산 수당이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은 적은 임금을 받으며 경무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지게 된 겁니다. 네, 돈은 많이 받을 수가 없는데 오히려 일하는 근로시간은 더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급휴관도 당연히 해당되지가 않겠군요. 네, 앞서 알아본 것처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해고 통보 내용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정말로 정당한 사유 없이도 사장 임의대로 해고할 수 있습니까? 네, 그 부분이 가장 문제입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통보할 수 있다는 건데요. 네. 30일 전에만 근로자에게 통보하면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조차 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사장 눈밖에 나면 안 돼서 찍소리도 못하고 일하는 사람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휴가를 받지 못하고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혹여나 불이익을 받을까봐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당일에 야간 근로를 요구해도 또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또 만약 근로조건을 요구했다가 그대로 해고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이렇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 상황을 살펴봤는데 이거 근로조건이 너무 열악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2015년 정규직 근로자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이의 총 근로시간은 한 달에 190.4시간입니다. 또 타 사업장 근로자에 비해 상당히 많은 양인데요. 또 반면 월임금 총액은 202만 4천 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네. 결국 일은 많이 하고 돈은 적게 받는 구조인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궁금한 건 이 근로기준법 안에 있는 내용 중에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또 적용되는 기준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4인 이하 영세 사업장에는 근로계약서의 작성 의무, 또 퇴직금 지급 등 일부 기준만 적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일부분이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여전히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난 2014년을 기준으로 볼 때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영세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이 63%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근로자 1,602만 7,236명 중에서 309만 2,665명이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셈인데요. 편의점, 카페, 주유소, PC방 등 소상공업종과 또 일부 IT 업체 및 치과, 기공소, 출판사 등 소기업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건 근로기준법을 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다 적용할 수는 없는 겁니까? 네, 근로기준법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개정하자는 논의는 사실 꽤 오랫동안 지속돼 왔습니다. 네. 지난 1989년 근로기준법 개정 당시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대통령령에 의해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었지만요.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진행하지 않아서 무산됐습니다. 그렇게 30년이 넘게 흐른 거군요. 그러면 정부 말고 다른 곳에서도 다르게 논의가 된 적은 없나요? 네, 국가인권위원회가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권한 적도 있습니다. 네.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법 규정으로 명문화할 것, 그리고 1일 8시간 근로와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 가산 임금 적용을 제한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정 권고가 있었지만 확대 적용은 안 된 거네요, 그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 19대 국회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는 근로기준법이 개정 발의됐지만요. 세부적인 사항에서 합의를 보지 못해서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네. 20대 국회에서도 개정 논의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게 이제 국회에서 논의 테이블마다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리가 늦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그 이유는 영세 사업장이 상황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을 선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제정 당시 의도와는 달리요. 현장에서는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 재계 반발과 영세 사업장의 연쇄도산 우려, 일손이 부족한 관계부처의 난색 등이 맞물리면서 개정 움직임은 번번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리 악용의 소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근로자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필요성은 있지 않나 싶은데 이게 근로기준법 확대 개정, 모든 사업장에 적용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해 본다면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현재 영세업체 근로자들은 열악한 근로조건을 인식하면서도 해고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문제 제기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따라서 근로기준법을 통해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보장해야지 그런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 보호가 필요한 근로자들은 대부분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혹시 이걸 확대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부작용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현행 근로기준법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될 경우에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부작용 부분들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특히 영세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될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일단 연장, 야간 휴일 가산수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가장 높습니다. 24시간 영업을 하는 식당이나 카페, PC방 주유소 등 상공업종과 적은 인력으로 납부 기한을 맞춰야 하는 소기업 등은요. 야간과 휴일에도 직원의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직원의 노동력이라고 하면 아마 인건비 때문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인건비 부담 때문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한 예로 주유업계를 들어보면요. 영세 주유업체들은 현재도 인건비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적용될 경우 인건비로 인한 출혈이 커진다는 건데요. 근로시간이 주당 40시간으로 제한될 경우에 사업장 규모 대비 인건비 부담이 높아져서 결국 폐업률이 높아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영업 폐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인건비까지 높아지면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인가요? 네, 요즘 자영업 상황을 보면요. 창업 후 2년을 견디지 못하는 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대부분인데요. 이들에게 일반적인 근로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경영상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제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을 보호해줘야 하는 것도 맞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해서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알아본 것처럼 영세 기업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요. 네. 다수의 사업장이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예정하고 또 가산수당을 포괄적으로 지급하는 포괄적 임금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임금 문제로 인해 위태로워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이제 근로자와 영세 사업주 양쪽 모두를 고려한 어떤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 현행 법률처럼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에서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요. 거기서 일부 예외 조항을 두거나 특정 업종에는 근로시간을 다르게 적용하는 등 새로운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키워드 포착 오늘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라는 키워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심유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